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결혼 6년 차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공부를 못했냐고요? 네, 둘 다 맞아요. 시멘트 공장을 다니시는 아버지와 우유 납품업체에서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것과 재산이 항상 정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남매는 부모님이 돈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이 일찍 든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봤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악 물고 모은 돈으로 서른이 되기 전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빌딩 1층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에서 번 돈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제 한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조만간 식당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돈이 없다 힘들다 하는데도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짬짬이 돈잔치를 하고 있더군요. 제 식당이 위치한 빌딩이 다른 누군가에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통지를 해왔습니다. 빌딩 자체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라고, 그러니 모든 매장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주인 바뀌었으니까 전부 다 나가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제 가게 계약 만료 날까지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옮길 수 있을 만한 곳을 물색해봤죠. 하지만 새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제 20대를 모두 갈아 넣은 4미터 전을 버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우리 식당에 와서 김밥을 먹던 사람들, 한 번 두 번 오다 결국 단골이 되어버린 사람들까지, 낯익었던 그들과도 이제는 이별이라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식당을 최종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는 날, 우리 남편이 뛰어나오더니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저도 나름 고생 꽤나 하고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고생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잖아 여보. 당신 손에 물 마를 일 없었는데 이번 참에 조금 쉰다고 생각하자. 라고 말해줬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 맞지만 언젠간 다시 좋아지지 않겠냐고, 그때 좋은 자리 알아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해줬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제가 따로 드리던 시어머니 용돈도 중단하자는 거였죠. 사실 그동안 매월 말일에 어머님에게 3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제 한 달 수입이 평균 300에서 400 사이였는데 그 정도 돈을 벌어들이려면 솔직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가진 돈이 넉넉해서 편하게 전업주부로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잘 봐달라는 의미로 따로 용돈을 드린 건 아닙니다. 겨우 돈 30만 원으로 며느리돌이 퉁치고 산 것도 아니고요. 단지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왔는데 가까이 살면서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생신 때 말고는 왕래가 드물긴 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몸이 힘들거나 일이 있을 때만 쉬다 보니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핑계라고 생각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쓰러져 자기 바빴네요. 거기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저희가 시가의 발길을 별로 안 했던 큰 요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좀 유별나세요.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더군요. 쉽지 않은 분이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제 편을 들어준다며 가능한 거리 두고 살 테니 너무 걱정은 말랍니다. 실제로 상견례부터 종종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님은 늘 자기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마다 남편이 중재를 잘해줘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만날 때나 그러시지 실제로 저와 남편을 호출하거나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에게 다정한 시어머니는 결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결혼하고 남편과 가장 먼저 상의를 한 게 바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는 문제였거든요.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자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님께 매달 30만 원씩 드릴 거랍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친정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겠다 그랬죠.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약속한 대로 각자 부모님만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뭔가 불공평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3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반면 저희 친정은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자기 엄마보다 더 좋아하고 따릅니다. 참고로 남편에겐 2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아들인 남편한테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딸인 시누이한테는 꽤나 살갑게 했나 보더라고요. 대신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꽤 오래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은 일종의 왕따 아닌 왕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장인장모에게 더욱더 의지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남편 입장이고 제 입장은 조금 달랐어요. 명색이 며느리인데 장사한다고 바빠서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는데 정작 아들이라는 남편은 저희 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현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왠지 모를 짠함이 느껴졌달까요? 물론 지나고 보니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바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서도 따로 용돈이라도 챙겨드리자였던 거예요. 그 후로 얼마 전까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6년 동안 제 이름으로 용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께 생색을 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전적으로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으면 싶었지 다른 걸 바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드린 용돈이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드려왔던 용돈 30만 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돈이었더군요. 사실 제가 식당을 정리하고 난 후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는 용돈도 안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식당 일을 접고 한참 심란한 마음을 달래며 집에 있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매일 곡두새벽에 일어나서 해 떨어지는 거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조금만 쉰다고 생각하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이러면서 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집에서 쉬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놀거나 쉬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평생 일만 죽어라 해온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남아도는 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좋아하는 해물찜도 해놓고 또 대청소도 제대로 했어요. 묵은 때도 싹 없애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하니 잡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전화했을 거라는 착각을 했네요.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꼬시더라고요. 다 죽어간다더니 목소리는 천하태평이구나 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번에 식당을 정리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까지 따로 드리던 용돈은 중단해야겠다고 했다는데 막상 제 목소리가 너무 멀쩡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아들놈 키워봐야 전부 헛수고랍니다. 지 마누라 생각하는 거 반의 반만이라도 자기 엄마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은 못했을 거라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식당 그만뒀다고 용돈을 못 드린다 그러면 시어머니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막 나가실 줄은 몰랐네요. 3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군말 없이 용돈을 드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지 당장 돈 못 드린다는 사실에만 꽂히셔서는 한참을 뭐라 뭐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당장은 기분이 상하시겠지만 어쩌겠냐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트집을 잡지는 않으실 거라고 했는데 현실은 저희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아무기 기가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라도 해도 최소한의 양심과 배려는 있을 줄 알았죠. 하다못해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아무리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전에 잘했던 건 싸그리 없던 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성의를 표시한 건데 시어머니에게 그 돈 30만 원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며느리라고 있어도 잔소리 한 번 안 했다고. 그렇게 편의를 봐줬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물론 한 번 임신한 적이 있긴 한데 자연유산이 돼버렸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남편이나 제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애를 못 낳는 걸 봐준 것도 그 알량한 돈 30만 원 때문이라 그러시고 거기다 자주 연락을 안 해도 명절 때 왔다가 하룻밤만 자고 가는 걸 참아준 것도 전부 제가 드렸던 용돈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돈 때문에 봐줬다는 결론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서글퍼지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저란 존재의 가치는 딱 30만 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만큼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차라리 많은 돈을 요구하셨다면 받아들이기 쉬웠겠다 싶을 만큼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제가 용돈을 드릴 때마다 속으로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지만 돈 30만 원 보고 참아준다고요. 화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마침내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식당 문을 닫게 돼서 힘든 것도 사실이고 정신적으로 참 많이 허무하다고요. 물론 용돈을 중단하자는 건 애초에 남편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저도 그래야 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린 용돈에 그렇게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다시 돈을 번다고 해도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여러 번 전화가 울렸지만 차마 못 받겠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혼자서 울다가 지쳐 소파에 기대어 있었는데 이번엔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누이는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현재는 시어머니가 사시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피하기만 할까 싶어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 역시 그놈의 용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한 달에 그깟 30만 원 드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냐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랍니다. 진짜 기도 안 찼어요. 왜냐하면 신우이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근처 산다고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반찬이며 이것저것 해다 바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훈계질인 건지.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논리로 저를 몰아갔어요. 제대로 며느리 노릇도 못했어도 그나마 용돈이라도 주고 있으니 봐준 거라고요. 이쯤 되니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놈의 며느리 노릇 찾기 전에 딸 자식 노릇부터 제대로 하고 말하라고요. 내가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용돈 챙겨드릴 때 너는 뭐 했냐고 얻어먹고 기댈 줄만 알았지 언제 자식 노릇 한 번 한 적 있냐 따져 물었더니 딱히 반박도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이딴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곤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은 곧장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는 남편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남편 인성을 조금만이라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가 일을 크게 만들었으니 해결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돈 문제도 사실 제 입으로 말할 거라는 후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남편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거 있으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연 끊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단지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라는 마음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평소 같으면 제가 시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월말이 되었어요. 당연히 10원도 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곧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로 용돈 안 보낼 거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며느리 역할을 하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와서 자기한테 식사 차려주는 건 기본이고 전화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해야 한다더군요. 당연히 명절이나 생신날 같은 기념일은 지금까지처럼 해야 하고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곧장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싸게 퉁쳐왔는지 알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 며느리라는 존재는 그저 마음껏 부려먹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런 생각을 품고 사는 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저 혼자 제대로 못 챙겨드려 죄송해하며 살았네요. 시어머니 말은 한마디로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돈으로 메꾸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진심이시냐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실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까지 잘해드린 것도 없지만 딱히 못한 것도 없지 않냐 물었죠. 자주 못 내려간 건 맞지만 탱자탱자 놀면서 안 내려간 것도 아니고 먹고 살자고 장사하느라 그런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시냐 했어요. 그것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랑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느라 그랬던 거 아니냐. 정말로 용돈 못 받으면 저 시집살이 시키실 작정이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돈 올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랍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분은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이고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용돈도 안 드릴 거고 시집살이 역시 사양한다고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머님이 시킨다고 그대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용돈으로도 충분히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 이제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지워버렸네요. 물론 시누이 것까지도요. 퇴근한 남편한테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줬습니다. 남편 역시 노발대발했고 저보고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본인 엄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차라리 잘 된 거라 생각하랍니다. 자기도 이제는 웬만하면 본가에는 가지 않을 거라네요. 100% 믿지는 않지만 남편이 시가에 가는 것 자체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시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있으므로 남편도 저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맘 편하게 저희 친정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고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일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 확실하게 얻은 건 있어요. 그건 바로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의 존재죠.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특출나게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저한테만큼은 세상 최고의 반쪽입니다. 지금처럼 서로만 믿고 잘 살아볼게요. 그러면 아이도 언젠간 생기지 않을까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